자료 분석 스텝 3 실전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자료가 주어지는 것이 표나 그래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는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고 그 주어진 자료를 보고 분석하는 것, 이것을 자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분석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분석은 쪼개다예요. 쪼개다. 쪼개는 것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쪼개는 형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냥 일반적인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하는 형태로 나오기는 합니다. 자, 우선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S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설명서의 일부이다. 홈페이지의 Q&A 담당인 A 사원이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잘못 답변한 것은 이랬습니다. 대출 대상자, 그 다음에 대상 주택,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제목이 되고 이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다 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대출 대상자에 대한 내용, 대상 주택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을 보시죠. 아직 계약금을 내지 않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먼저 내고 싶습니다. 자, 저도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지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계약금을 대출을 받아서 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확인해 보죠. 대출 대상자에서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 이하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인 경우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충족하는 고객까지만 읽어야겠네요. 됐죠? 뒤에는 딴 내용이고 결과적으로는 5% 이상은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 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 2번 내년에 입주 예정인 만 18세 숫자는 좀 예민하잖아요 원래가. 그죠? 그래서 등장하기도 하니까 만 18세 예비 대학생입니다. 올해 대출을 받아 내년에 입주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만 18세, 만 19세라고 돼 있네요. 대출 대상자에.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다음 달이 전세 계약 만기라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대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 1년 이상 남았을 때 한해서만 가능하다. 자, 그렇게 답변했고요. 4번 최근 준공 완료한 건물이라 아직 등기부 등본에 조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출부터 진행할 수 있나요? 등기부 등본에 조회가 안 된다는 얘기는 등기를 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태가. 그래서 이건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고 미등기 건물,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이 되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등기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미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등기 건물은 대출 불가하다. 맞습니다. 답은 일단 5번이 되고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딱 하나만 본 거예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가 아니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지, 즉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근데 이제 대출 대상자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및 재외국인이 아닌 고객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맞죠? 귀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답변을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귀화를 했으면 한국 사람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 올해 리모델링하는 S호텔에서 근무하는 귀하는 호텔 비품 구매를 담당하게 되었다. 제조사별 소파 특징을 알아본 귀하는 이탈리아제 천 쿠션제의 패더를 사용한 소파를 구매하기로 했다. 쿠션제는 패더와 우레탄뿐이며 자, 쿠션제는 패더와 우레탄뿐이며 이 말은 패더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레탄인 거고 우레탄이 아니다 그럼 패더란 얘기예요.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소파는 침대 겸용은 아니지만 리클라이닝이 가능하고 조립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커버는 교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몇 가지 나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탈리아 천이어야 돼요. 이탈리아 천. 그 다음에 쿠션제는 패더입니다.
쿠션제, 패더. 그 다음에 침대 겸용은 아니지만 리클라이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조립. 됐습니다. 침대 겸용 아니다. 그 다음 커버 교환 안 된다. 커버 교환이 안 된다. 이거를 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 A사. 쿠션제의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제 천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쿠션제는 패더와 우레탄 뿐이라고 했는데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대로 보면 뭔 소리지 이러는데, 자, P면 Q이다. 이거에 대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탈리아제 천을 사용하면 쿠션제에는 스프링을 사용한다 되잖아요. 쿠션제는 패더예요, 패더. A는 틀린 겁니다. B. 쿠션제에 우레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천을 사용한다. 자, 일단 요거는 무관해 보이죠? 요거의 대우를 한번 보세요. 국내산 천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뭘 쓰는 거예요? 패더를 쓴다예요. 패더.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명제 자체, 그러니까 기존에 주어진 것도 별 의미가 없었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도 무관한 겁니다. 왜냐면은 그 국내산 천과 이탈리아제 천 두 개밖에 없다면 국내산 천이 아니면 이탈리아제 천이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으니까요. 리클라이닝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겁니다. 위에서는 이 내용은 안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건 아니다. 이 리클라이닝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탈리아제 천을 사용하지 않는다. 역시 대우를 쓰면 이탈리아제 천을 쓰면 리클라이닝을 쓴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됐네요. 요거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사 가능하고요. C사. 쿠션제의 패더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산 천을 사용한다. 자, 이거의 대우는 국내산 천이 아니라면 패더를 쓴다. 됐죠? 근데 국내산 천이 아니면 이탈리아제 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지는 않는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침대 겸용 소파의 경우에는 쿠션제의 패더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패더를 사용하면 침대 겸용이 아니다. 아, 제가 빼먹었네요. 침대 겸용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거 맞네요. C가. 자, 그래서 B사, C사. D사는 쿠션제의 패더를 사용하는 경우 이탈리아제 천을 사용한다. 자, 이거는 돼요. 이거는 됩니다. 그 다음 조립이라고 표시된 소파의 경우에는 쿠션제 우레탄을 사용한다? 안 되죠. 왜냐하면 조립이라고 써 있으면 지금은 패더를 써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A하고 D가 안 되고 B하고 C가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6번이 되겠습니다. 6번. X 제품을 운송하는 QC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고객의 주문 내역을 임의의 기호로 기록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주문 전화가 왔을 때 QC가 기록한 기호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재료와 판매량과 지역, 윤활유, 용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기호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어이 QC 나야. 나 인천 지점에 같이 일했던 P. 내가 QC 이랬던 P 이상하네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전화했어. 여기까지 아무 의미 없고. 일단 서울 지점의 B씨가 스프링으로 사용할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 자, 스프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박스 정도가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주문했던 대로 연강에 윤활용으로 윤활유를 사용한 제품. 됐죠? 나는 이번에 경기 남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있는 내 사무실 알지? 경기 남쪽?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남부 이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남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고강도 강 타이어 코드용 한 세트 여기까지. 그 다음에 튼실한 걸로 밀폐용 윤활유 사용. 윤활유도 밀폐가 있나 보죠. 자, 그 다음에 저번에 냉각용으로 사용한 제품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 그러면 지금 두 개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스프링이면은 스프링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마지막 용도에 들어가야 돼요. 용도.
스프링이니까 SS로 끝나야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맨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연강이 먼저 들어갑니다. 연강. 그렇죠? 연강이 MS. 그 다음에 판매량 한 박스였죠. 그렇죠? 11. 그 다음에 지역이 서울이었나요? 서울이죠. 서울이면은 2. 그 다음에 윤활유 사용은 윤활유를 쓴다고 했나요? 자, 윤활유를 사용했다. 자, 윤활유 사용했으니까 I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MS 11 EI SS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고강도강 AHSS AHSS. 그 다음에 판매량은 한 세트죠. 한 세트. 그 다음에 보내는 것이 경기 남부. 그 다음에 윤활유 사용에서는 밀폐작용이었죠. 그 밀폐작용이면 S입니다. S. 맞죠? 그 다음에 용도는 타이어 코드용 S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만족하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았네요. 자, 다음. 이 형태가 사실은 코드 입력하는 문제죠. 코드 입력하는 형태인데, 요거는 사실은 모듈형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문제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12번도 사실은 우리가 기술 능력에서 주로 봤던 스타일의 유형이죠. 그죠? 그런 스타일의 유형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주어진 자료를 보고 추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 해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조건을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것은 도형의 크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기술 능력을 보게 되면은 도형의 크기 가지고도 뭔가를 했었는데, 일단은 도형의 크기는 모두 일치합니다. 일치는 아니고 같다고 보입니다. 다만 도형의 모양이 다른 거죠. 크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자, 그래서 그게 일단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겹쳐져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도형이라도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조건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W가 화이트고 B가 블랙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뒤에 바로 오는 숫자는 도형의 가계 개수래요. 자, 그러면은 알파벳 뒤에 오는 도형의 가계 개수만으로 해당 도형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검은색 삼각형도 2개, 흰색 삼각형도 2개. 일단 2개씩 있는 게 있어요. 전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건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는 도형이 위치해 있는 열과 행. 순서가 열행이에요. 열행입니다. 됐죠?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그림에 대한 좌표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흰색 삼각형 3,6이냐. 그러면 우리는 흰색 삼각형이 3,6 지점에 있는지를 보면 되고요. 3,6 지점이 없어요. 3,5 지점엔 있죠. 그 다음에 10,2 지점에 있고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다음 2번. B3. B3이면은 검은색 삼각형입니다. 8,4네. 8,4. 8,4에 있는지 보는 거죠. 8,4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이제 뭐가 있냐? 4,3엔 있고요. 4,3도 있고 5,9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틀렸고 3번. 흰색 오각형입니다. 흰색 오각형. 요게 13,6. 13,6. 자, 이렇게 되면 13,6에 육각형이 있어요. 검은색 육각형.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은 오각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3,10이나 12,10이 돼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B6. 요건 답으로 바로 가볼까요? B6이면 검은색 육각형입니다. 검은색 육각형은 6,6이나
13,6이어야 돼요. 맞죠? 자,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흰색 육각형은 12,4? 12,4 있네요. 그죠? 12,4뿐만 아니라 2,8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좌표를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자, 요거는 사실 좀 노가다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찾아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답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세 개가 있는데 세 번째 거 W6 흰색 뭐예요? 육각형입니다. 13,6 이랬는데 13,6에는 흰색 육각형이 아니라 검은색 육각형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은 요건 어렵지 않게 방법은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세요. 자, 다음은 코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코드. 유통업체인 K사는 유통 대상의 정보에 따라 12자리로 구성된 분류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 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질문을 답하시오. 마찬가지로 발송 코드, 배송 코드, 보관 코드, 운송 코드, 서비스 코드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총 12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 14번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14번에는 꼭 바코드처럼 보여요, 일단. 이게 바코드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밑에는 써 있는 숫자 그걸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발송 지역, 배송 지역, 보관 구분, 운송 구분, 서비스 종류고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발송 지역에 대한 발송 코드가 2자리라는 거고요. 배송은 3자리예요. 그 다음에 보관은 2자리고 운송은 3자리, 서비스 코드는 2자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3232 12자리가 맞습니다. 자, 그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14번으로 바로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옳지 않은 겁니다. 일단은 2323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 3개, 2개, 3개, 2개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C4죠. C4면은 충청입니다. 충청에서 출발해서 배송 지역이 304. 304면은 303면 경북으로 가는 거네요. 그죠? 경북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P네요. 죄송합니다. HP 고가품이에요. 고가품. 그다음에 125면 15톤 트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코드는 당일 배송. 자, 가볼까요? 1번. 해당 제품은 충청에서 경북. 맞습니다. 2번. 냉장 보관? 이게 냉장 보관이 되려면은 우리 앞에서 HP라고 했는데 HP가 아니라 RF가 됐어야 돼요. 틀렸습니다. 3번. 15톤 트럭 맞고 4번 당일 배송 맞고 5번 고가품 맞고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15번. 다음 조건에 따라 제품 A에 부여될 코드로 옳은 것은 일단은 경기도에서 출발합니다. 경기도 코드 23232니까 경기도에 해당하는 2개를 찾으셔야 되겠죠? 경기도면은 경기도면 수도권이죠. A1입니다. 경기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A1이에요. 그 다음에 울산으로 가네요. 울산. 자, 울산이면은 울산도 광역시죠. 네, 062 232. 다음은 보관에서는 냉동입니다. 냉동. FZ. 자, 그 다음에 운송 수단은 어디 보자. 5톤 트럭. 5톤 트럭이면 105. 마지막으로 서비스 종류는 7월 7일 이틀 뒤네요. 지정일 배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 보시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코드 문제는 확인하는 형태니까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어서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은
다음은 6개 광종의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에 대한 자료이다. 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광종을 분류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은 일단 6개의 광종, 금광, 음광, 동광, 연광, 아연광, 철광 이렇게 주어져 있고 위험도와 경제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가 모두 3점을 초과면은 3점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3점이면 안 됩니다. 비축 필요 광중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 중 하나는 3점 초과, 하나는 2.5에서 3.0 이하의 점수면 주시광종, 그 외에는 비축 제외 광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당연히 이 해당 광종이 비축 필요냐, 아니면은 주시냐, 아니면은 비축 제외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구분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금강을 보겠습니다. 금강은 하나는 2.5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면은 둘 중에 하나는 어떻고 하나 어떻고인데 금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은광은 위험도가 일단은 4.0이고 경제성도 3.5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축 필요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동광은 둘 다 2.5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광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주시광종이라도 되려면 둘 중에 하나 3점이 넘어야 돼요. 아연광은 주시광종이죠. 됐죠? 철광은 비축 필요 광종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현재가 나와 있습니다. 1번 기억 주시광종으로 분류되는 것은 한 종류다. 아연광입니다. 아연광. 니은 비축 필요 광종으로 분류되는 광종은 은광과 아연광은 주시광종이죠. 네, 틀렸습니다. 철광은 맞고요. 니은 틀렸다. 기억 맞고 니은 틀렸다. 디귿 모든 광종의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가 현재보다 20% 증가하면 비축 필요 광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4종류가 된다. 20%. 자, 일단 금강은 안 돼요. 왜냐면은 위험도가 3.0이 되거든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은광하고 철광은 볼 것도 없어요. 이미 비축 필요이기 때문에 20% 증가해도 여전한 겁니다. 동광도 안 돼요. 왜? 3.3점이 되니까. 연광은 자, 5.4 0.54를 더하는 거니까 네, 연광은 됩니다. 아연광도 되네요. 그래서 은광, 연광, 아연광, 철광 이렇게 4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맞고 그다음에 리을 주시광종 기준을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 중 하나는 3.0 초과, 다른 하나는 2.5점 이상 3.0 이하로 변경한다면 금광과 아연광은 주시광종으로 분류된다. 자, 하나는 3점 초과, 다른 하나는 2.5에서 이상 3.0 이하예요. 차이가 뭐냐면 다른 하나는 2.5 초과였는데 이게 2.5 이하가 된 거예요. 2.5 이하. 맞죠? 그러면은 일단은 자, 금강은 안 돼요. 왜냐하면 3.0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금강은 안 되고 이미 끝났어요. 그죠? 아연광은 3.0 넘는 게 있고 자, 아연광은 여전히 자,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 비축 주시광종 맞습니다. 아연광은 주시광종 애초에 주시광종이었어요. 그죠? 주시광종이었고 변화를 줘도 주시광종이고 금강은 뭐 비축 필요가 아니라 주시광종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면 3점 초과가 있어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가보겠습니다. 20번은 귀하는 점심 식사 중 식당에 있는 TV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함께 점심을 먹는 동료들과 뉴스를 보고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뉴스, 저소득층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구상 중입니다. 정부는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변호사를 활용하는 자원봉사 제도, 정부에서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신설하고 변호사를 유급으로 고용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급법률구조제도, 정부가 법률 서비스의 비용 대신 지불하는 법률보호제도, 이렇게 3가지 정책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한대요. 자원봉사제도,
그다음에 유급 법률 구조제도, 법률 보호제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 정책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고려할 정책 목표는 비용 저렴성. 자, 읽다 보니까 맨 필요없는 내용이 제가 읽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유리하면 플러스, 이건 봐야 됩니다. 각 대안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면 플러스, 불리하면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유불리의 정도는 같다. 정책 목표에 대한 가중치의 경우 0은 해당 정책 목표를 무시하는 것을, 그 다음에 1은 해당 정책 목표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안을 보시게 되면, 가중치 1안을 보시면, A안을 보시면 지금 비용 저렴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0이고 접근 용이성과 전문성이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 고려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맞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전문성 면에서는 유급 법률 구조 제도가 자원봉사 제도보다 더 좋은 정책 대안으로 평가받을 거다. 전문성은, 자원은 마이너스고 유급 법률 구조 제도는 플러스인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가 아니라 제대로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맞고. 2번 A 안에서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유급 법률 제도가 가장 맞죠. 왜냐하면 유급 법률 제도가 A 안에 해당되어 있는 접근 용이성과 전문성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반대로란 얘기는 이게 대화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2번에 이어져 있는 것 같고, B 안의 가중치가 적용되는 경우 자원봉사 제도가 가장 적절한 정책 대안이다. 자원봉사 제도 B안은 역시 전문성이 가중치입니다. 근데 전문성이 있는 것은 유급 법률 구조제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네요. 틀렸습니다. 다음 4번 A안과 B안 중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정책 대안 비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맞죠? 이게 A안으로 가나 B안으로 가나 유급 법률 구조제도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가중치가 그쪽에 있으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비용 저렴성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유리한 정책 대안은 자원봉사 제도. 비용 저렴성은 자원봉사 제도가 맞죠. 맞죠?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현 가능성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비용 저렴성만 얘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자료 분석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